근육이 안 생기고 나는 살만 좀 빼고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방법인가요? 상식이 있어요. 공복 운동이 다이어트 효과에 좋다. 뱃살이 빠지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는 운동이에요. 사실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자, 건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우입니다. 네, 에브리바디 나이스 바디. 자, 오늘 주제는 뭐죠? 그 운동을 하실 때 예, 잘못된 상식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네네. 있으니까요. 뭐 이건 뭐 끝이 없는 얘기인데 네. 항상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이 뭐 듣거든요. 물어도 네. 보시고 음. 하는데 그 부분 대표적인 것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자,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근육 운동도 하는데 네네. 이 근육이 커질까봐 막 근력 운동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근육이 안 생기고 나는 살만 좀 빼고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방법인가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질까봐 근력 운동을 좀 피하는 거는 네. 좀 너무 돈이 많아질까봐 음. 돈을 안 버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부자 될까봐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럴 일은 그렇게 금방 근육이 발달할 일은 사실 드물고 네. 엄청 선수들처럼 뭐 거의 너무 힘들게 굉장히 강도 높게 운동을 해도 네. 하루에 0.1mm 발달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특히 아. 여자분들은 그렇게 발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유산소 운동보다는 운동 중과 운동 후에 근육통을 좀 분해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훨씬 많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잘 때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네. 그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네. 유산소 운동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에너지 소비도 사실 적지만 회복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같은 동일 시간 대비 한 4배에서 8배 정도 차이 나요. 칼로리 소비가. 토탈로 봤을 우리는 때. 막 유산소 운동은 땀이 바로 나고 네. 내 몸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 느낌이 나요. 네. 일반인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뛰거나 막 활동적인 걸 하다 보면 네. 땀도 많이 나니까 내가 살도 많이 빠지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군요. 네. 근력 운동을 해 놓으면 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 근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 때문에 네. 더 움직이고 있다. 네네. 가만히 있어도 회복하는 동안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칼로리를 소비해서 좀 다이어트의 효과를 많이 보시려면 있다. 네. 근력 운동이 70%, 유산소 운동이 30% 정도 되는 요런 그 비율 배분을 하시는 게 그렇군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공복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상식이 있어요. 공복 운동이 다이어트 효과에 좋다. 네. 이 부분은 어때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단점 또한이 굉장히 많아서 예. 우리가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 음. 먼저 쓰고 탄수화물이 보통 사람마다 다르지만 30%나 35%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간이랑 근육에 저장되는데 그 정도 남았을 때는 위험하다. 네. 몸이 이제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 느끼면 그 다음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복 상태면 뭐 자다가 일어나면 탄수화물이 많이 좀 소진이 돼 있는 상태여서 탄수화물을 조금만 쓰고 바로 지방으로 넘어가는 에너지원을 네. 쓰는 경우가 많아서 다이어트 효과는 좋은데 운동 강도나 집중력이나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좀 짧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완전히 공복보다는 네. 바나나 하나 정도를 드시고 바나나 정도. 네, 20분 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공복 운동이 다이어트에 효과는 있는데 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바나나 한 개 정도 네, 먹어라. 근육량이 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단백질원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도 하루에 쓰는 양이 좀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고 이 사람 너무 많이 하는데 하면 단백질을 에너전으로 쓰기 때문에 근육에서 뽑아내서 쓰거든요. 네. 그러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자, 뱃살을 빼려면 우리가 이제 복근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옛날에 유격할 때 하던 거 네. 그것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틈틈이 저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근 운동은 일단 뭐 팩트처럼 말씀드리면 뱃살이 빠지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는 운동이에요. 사실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라서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이 빠지는데 일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복근이 강화되는 거지 복부에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되게 많이 이런 질문을 받는데 나이 드니까 얼굴 살이 너무 빠진다. 네. 살 빠지는 건 좋은데 뱃살만 빠지고 싶다. 얼굴 살은 안 빠지고 싶다. 그렇지. 불가능하거든요. 아. 네, 얼굴은 좀 다른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네.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손,
뭐 발, 얼굴, 배, 등 다 같이 3씩 빠진다면 다 같이 빠진다면 3씩 똑같이 빠지는 거. 어디는 1, 2 빠지고 어디는 3이 빠지고 어디는 7이 빠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 보통 분들은 나는 빠지면 네. 얼굴살만 빠져, 나는 엉덩이살만 빠져. 네. 하여튼 배만 안 움직여요, 항상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그런 경우는 드물다. 네, 드물죠. 그러니까 이미 배가 너무 많이 쪄 있기 때문에 찌는 거는 사실 다르게 찔 수 있거든요. 네. 배는 소화기관이 있기 때문에 음, 배가 더 많이 찔 수는 있는데 빠지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빠지는 건 그러니까 똑같다. 좀 적은 부분이 더 많이 빠지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뱃살보다 얼굴살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뭐 2, 3이 빠졌을 때 얼굴살이 더 많이 빠져 보이는 거지 배도 사실 빠진 거거든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부위가 더 많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거의 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식단을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셔서 골고루 빠지길 기대하시는 게 골고루 빠지길 가장 현명한 기대해야 방법입니다. 이제 살을 좀 빼보려고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선식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제 과일 주스 있잖아요. 100% 네.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네. 배는 고픈데 더 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이거 왜 이래요? 정답은 되게 간단해요. 둘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 다이어트 할 때 선식을 이제 뭐 샀다 추가했다 하면 선식을 드시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선식만 드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선식만 먹고 출근하시고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 계란이나 뭐 다른 유청 단백질, 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같이 간단하게 드셔야지 음.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뭐 약간 육체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음. 실제로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 소비를 많이 못 해요. 근데 내가 몸이 100을 원하는데 네. 200, 300을 넣어주면 남는 100이나 200은 지방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음. 실제로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방을 먹어서 찌는 경우보다 살이 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식 같은 경우는 혈당을 굉장히 좀 올리기 때문에 예. 떨어지는 속도도 빨라요.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 빠르면 혈당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네. 그 배고픔을 느꼈을 때 그 이후에 폭식을 하거나 네.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허기짐으로 인해서 선식을 먹어서 더 살이 찌는 경우를 실제로도 굉장히 많고 과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탄수화물이에요. 과당이라 그러죠. 네. 과일은 다른 뭐 그러니까 이당, 단당류, 뭐 다당류 뭐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과일은 따로 거의 다 과당이거든요. 네. 특히 뭐 파인애플이나 오렌지나 이런 당이 굉장히 높은 과일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당을 쭉 올렸다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과일은 살 안 쪄 하시는 말은 방울토마토 정도만 그게 포함되는 거고 나머지는 굉장히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소나 무기질이나 예. 이런 걸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식사 같은 개념으로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식사를 하시고 바로 그 이후 직후에 그 뭐 에피타이저나 그런 개념으로 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한 번의 식사로 인식해버려 몸은 그 밥 먹고 과일을 따로 먹었다고 인지를 못하고 네. 한 번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인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탄수화물의 선식과 과일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의 응집체이기 때문에 섬유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과하게 먹는 거는 설탕까지 같이 많이 섭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은 적당히 그리고 과일 주스가 몸에 굉장히 좋다는 편견을 좀 버리시면 네. 다이어트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운동하고 또 되게 균형 잡힌 운동과 식사 네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지. 잘못 알고 하면 되게 몸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죠?